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홍콩 보안법이라고 그냥 부르죠. 그렇죠. 이제 줄여서 네. 국가보안법을 네. 보안법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 네. 전인대에서 초안을 통과시킨 거고 이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 뭐 기자회견 하겠다. 네.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반응은 어때요? 경제들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보안법은 어제부터 이슈가 돼서 많이 다뤘죠. 예, 그래서 그게 내용이 이제 대충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게 도드라졌을까?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미중 분쟁의 이면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화 전략을 쓰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쓰는 거죠. 예. 여기에 따른 새 질서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다툼은 없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축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군사력 바탕 위에서 달러 기축 통화를 가지고 이제 달러를 찍어대니까 군사력과 달러 기축 통화의 에너지 패권까지도 이제 미국이 유통시장을 잡음으로써 이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 그 4차 산업 즈음에서 중국이 같은 선상에서 라이벌로 등장하니까 예. 야 이제 너희들이 나하고 같은 위치에 서는 거는 우리가 용납이 안 방어할 수 된다. 없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래도 이제 어차피 중국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자 그럼 이제 홍콩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뒤져보니까 카드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홍콩이었던 거죠. 그래서 홍콩은 상당히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홍콩의 역사를 보면은 97년에 이제 100년 조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영국이 중국한테 반환을 하기로 돼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 이제 홍콩에다가 인프라를 심었던 서구 자본 입장에서는 이 기득권을 잃기가 싫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홍콩에다가 우리들이 반환을 하더라도 홍콩에 그동안 누렸던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홍콩 달러 패거제를 연동해서 너희들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홍콩이 누리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줄게 라고 이제 당근을 준 건데 예.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이 나쁘지가 않은 게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하지를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할 때는 홍콩을 통해서 조달하는 창구로서 굉장히 유익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로 홍콩이라는 그 지정학적 포지션이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분쟁이 패권 다툼으로서 자꾸 괴롭히는데 중국은 이제 사실 마땅한 대항 카드가 없었다고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홍콩을 건드린 거죠. 자, 그럼 누가 타격을 더 받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물론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홍콩에 있는 자산은 대부분이 영국계와 미국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시아 교두보로서 홍콩만큼 유리한 지정학적으로 또 자유롭게 거기는 이제 모든 특구기 때문에 관세나 비자나 모든 게 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두보를 미국이 놓는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이제 기조회견을 발표한다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봐야겠죠.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밀렸어요. 네,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관세를 부과한달지 비자 면제를 뭐 무시한달지 홍콩이 누렸던 지위를 놓는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왔던 홍콩 내의 자산을 엑소도시에서 나갈 텐데 그럼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을 거냐는 거죠. 누군가는 대체를 하려고 홍콩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중국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유럽계 은행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홍샹이나 스탠다드 차트스나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홍콩에서 지배적인 금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미국이 압박을 해서 무관세 폐지하고 비자하고 자유무역 관세 다 때리고 그래서 그러면 엑소더스 하겠죠. 예. 그랬더니 그 자리를 유럽계 은행인 도이치뱅크나 들어가서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한다면 과연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얻는 게 뭘까? 그래서 홍콩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콩이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또 많이 설정을 하고 추론을 하고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가기보다는 뭐 유예하면서 선언적 선포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지켜보다가 너희들이 계속 그 인권법이나 이런 거를 일국 양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가 아마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아니지 않을까. 지금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전면전으로까지 갈 이유는 얻을 게 없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이 만약에 트리거가 돼서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좋을 트럼프의 게 재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홍콩이라는 문제를 중국이 던졌는데 미국은 좀 당황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네. 통과가 되면서 네. 이제 뭐 두 나라가 갈등을 겪으면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도 경험을 해봤듯이 안 좋은 건 자명한 거고요. 어떤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외교적 스탠스는 이제 그 G2 국가 간의 분쟁을 통해서 줄을 서라고 강요하는 거죠. 예.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태도를 해. 지금은 이제 좀 중간에서 줄다리기 외교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저울질이 됐는데 예. 극한으로 치달으면은 아마 이제 양쪽에서 뭐 미국에선 뭐 EPN이라는 걸 또 해서 경제보존 공동체로 해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또 그쪽으로 바로 줄을 갔죠? 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는 사드 문제가 또 이제 벌어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구한말처럼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래서 중국도 대놓고 이제 내주를 쓰라고 하고 미국도 대놓고 내주를 쓰라는데 어느 한쪽을 쓸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아마 이제 전문가들이 잘 대처를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문제는 뭐 경제적 상황 이런 거보다도 이제 맞닥뜨려 있는 이 선택의 문제에서 예.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경로로 분쟁이 계속 악화를 되느냐? 갈지 제일 좋은 건 타협인데 지금 상황에서 타협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여기까지 온 마당에 타협은 어차피 대선 끝날 때까지는 뭐 미국의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향후 한 6개월이 한 5개월이 굉장히 좀 험로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렇죠. 온갖 카드를 다 꺼낼 거고 그중에 중국 대리기는 계속해서 나올 테니 그 기간만큼은 조금 더 감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감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7위안을 웃도는 포치가 네. 또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네. 달러당 네.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네. 수출하는데 이득이 되니까 당연히 네. 이렇게 할 텐데 네. 미국은 싫어할 거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될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 중국이 반격하는 두 가지가 홍콩과 환율이에요. 환은 사실 묵시적으로 포치 7위안이 묵시적인 동의선이었는데 예. 이거를 2016년에도 한번 깼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였는데 예. 그때도 이제 이머징은 회복이 안 됐는데 미국만 초황을 겪다 보니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제적으로 한번 금리 인상을 빵 때리니까 예. 그때도 중국이 야 그럼 우리는 환절하할래 고시 환율을 7위안 넘긴 적이 넘겨버리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도 미국이 이제 금리 추가 인상을 멈췄던 적이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사실은 7위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이 꿈꾸는 이제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도 7위안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 중국은 이제 중국몽을 꿈꾸면서 드러냈던 게 1대1로를 통한 이제 벨트를 유지하는 것과 네. 두 번째는 위안화를 좀 국제 통화화 시켜서 이게 기축 통화로 좀 나가고 싶은 예.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환율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축 통화국의 환율이 불안정한다면 누구도 그거를 교환 가치나 좋게 보지 자산 않죠. 가치로 기축 통화를 인정할 수가 없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 이 시점에서 왜 포치를 깨고 고시 환율을 올렸냐. 높였을까? 예. 미국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환율입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 살고 너 죽자니까 위안화를 약세로 가면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까지 포함해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함인데 사실은 위안화 중국에서 여전히 수입을 가장 많이 해오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위안화 환율이 절하되면은 당연히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갈 거고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그쵸, 거다.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한번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던졌는데 어떻게 받을래? 지금 패권 분쟁 중에 중국이 내놓은 카드는 딱 두 가지죠. 홍콩과 환율. 이제 미국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이것 또한 미국이 좀 딱히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전제가 달러가 그렇게 기축 통화가 돼서 찍어도 전 세계가 소화를 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경찰 국가로서 세계 치안을 유지해주고 담당하니까. 두 번째는 너희들이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이 첨단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수요가 나오면 이머징이 그쪽의 수출을 통해서 그 풀어놓은 달러가 이머징에도 들어간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이머징이 니들 달러 기축 통화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지. 지금처럼 달러 발행해서 자기들이 그냥 쿠폰 발행해서 소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달러를 발행했는데 이머징 국가는 달러가 안 오죠. 네. 이게 가능할까요? 달러를 찍었으면은 그거는 예. 전 세계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를 찍어서 미국만을 위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니까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제국이라는 게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개방할 때 항상 전성기를 누리고 그 제국이 무너질 때는 항상 패소로 외부의 문을 닫을 때는 그 제국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좋아 보이지만 얘기한 대로 이머징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본과 인적 자원을 차단하고 미국 시스템의 고부가 가치인 의료 산업과 교육 사업이 유지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좀 살짝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고 중국이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이제 호로라기 불어서 연대해 유니언이야 다 내 편이 돼 하면 다 줄을 섰을 텐데 예. 지금은 일본 빼놓고 딱히 유럽 어느 국가도 미국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끈끈한 유니언 관계는 아니다. 자, 미국은 앞으로 이런 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벌린 일인데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스스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지금 미국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내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어제 한은이 금통위를 열었어요. 두 가지를 크게 발표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게 실효 하한선까지 왔다고 이제 총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릴 만한 여지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없다는 네. 거죠. 카드 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하니까 0.5%포인트까지 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면서 이제 시장도 네. 흔들렸는데 시장 반응은 어때요? 큰 뭐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큰 동요는 없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경로가 예. 제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살짝 예전에 좀 그렇게 좋은 펜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지금은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각자 도생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기능이 망가졌죠. 그래서 시장 평온할 때에는 가격 기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해서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화가 적절히 분배되는 예. 시장 기능이 작동할 때에는 정부가 크게 필요 없는데 지금은 무역 분쟁 이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버리니까 시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멈춰버렸죠. 됐죠. 이럴 때는 이제 항상 정부가 나서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경제에 크레바스가 생겼어요. 웅덩이가 크게 예. 파였죠. 이게 나타나는 지표로는 뭐 마이너스 5, 4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30 정도의 충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나타나느냐? 돈을 쏟아부은 거죠, 거기다. 그래서 이 크레바스를 통화 정책으로 메꾸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재정 정책까지 동원을 하는데 예. 이제 각자 동생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축통화국 입장하고 이머징하고는 좀 얘기가 틀리죠. 기축통화국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펴는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 통화가 해외로 뻗어가기 때문에 예.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근데 이머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머징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쓰는 거는 맞는데 이 자본 수지 통제가 안 되면 예. 최근에 이게 중국의 고시 환율하고 연동이 되는데 우리도 환율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좀 1240원까지 가는데 이게 1230원 밑으로 있으면 좀 편안한데 예. 이거 임계치 넘어가면은 이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환을 방어할 그럴 여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그러면 이제 미국 채권과 스프레드가 25bp인데 환에서 0.5포인트만 떨어져도 한국 채권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보고 어차피 안전자산으로 한국 채권은 그냥 담는데 부담이 없었는데 예. 환이 흔들려서 1250원 윗단으로 넘어간다면 채권 매도가 나오면 누가 안 나오죠.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써야 되는데 좀 적자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경제가 지금 다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살려야 되는 당위성은 예. 맞는데 우리는 좀 기술적으로 그 기축통화국보다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미세 조정을 통해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게 금리 인하와 포우치 건드린 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환율이 좀 임계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리거가 돼서 경제 상황은 어떤 트리거가 발단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외환 당국이 잘 주시해보고 있겠지만 잘 봐야 된다. 여기에 국채 발행은 또 예정돼 있죠. 네. 국채는 쏟아지는데 매도하고 나간다. 그럼 누가 받을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걸 잘 관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